5.18 민중항쟁이 끝난 직후 전두환 세력이 잔혹한 진압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펼쳤던 정황이 여러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5.18의 진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기밀 문서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확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롯데와 KT를 상대로 한 홈 6연전을 싹쓸이하며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39년 전 오늘은 계엄군이 전남도청의 시민군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날입니다. 이 진압작전이 끝나고 난 뒤 전두환 신군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엄군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고 외신에 보도된 군의 잔혹한 진압 사진이 국내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미국 문화원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남공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년 6월 27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비밀문서. 문서의 제목은 광주 도서관 사건입니다. 1980년 6월 23일 5명의 무장군인들이 광주 미국문화원 도서관에 난입했고 그 이유는 타임지나 뉴스위크에 계엄군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것을 찾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실린 계엄군의 만행이 다른 나라나 국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문화원 같은데 지방에 있는 문화원에 깔렸다고 그런 판단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보기 전에 이걸 빨리 삭제해버리거나. 전두환 세력이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던 시도는 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980년 6월 25일에 작성한 광주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 동향이라는 제목의 비밀문서. 이 문서에는 피해자인 광주 시민과 가해자인 계엄군을 뒤바꾸려는 전시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전두환이 학생이나 시민들이 군인들을 구타하는 사진을 입수하라고 지시했다. 공수부대의 야만적인 진압 장면을 해외 언론이 보도한 탓에 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를 만회하려는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자료를 활용하라는 지시도 잇따라 나옵니다. 전두환이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지시해서 계엄군 측에 유리하게 광주 시민에게 불리하게 편집될 수 있는 일본 TV 영상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역공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잉 진압을 했다. 이런 비난 여론이 5.18 기간 중에도 이게 앞으로 굉장히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다 감을 갖고 있었죠. 정권 찬탈을 위해 5.18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폄훼해온 전두환 씨.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은 그가 감추려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기밀 문서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확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5.18 39주기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5.18과 관련해서 미국이 수집하고 기록한 기밀 자료들을 우리 정부가 확보해서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오늘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7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데 그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을 달아야 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크고 작은 사고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흩날립니다. 여수시 돌산공원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 전역에는 최고 시간당 18mm의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광양 101.5mm를 최고로 순천 89.5mm, 고흥 88mm, 여수 64.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지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농가들은 갓 모내기를 끝낸 논들이 침수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그냥 폭우가 왔네요. 그래갖고 저 심어놓은 것이 저리 침수가 돼갖고 3일만 있으면은 밑이 뭐가 많이 죽습니다. 사건 사고와 불편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남해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주차된 차를 덮치는 등 불편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오늘 내내 이어진 풍랑주의보로 여수 여객선 터미널의 모든 노선의 운항이 통제돼 도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린 여수공항에는 김포와 제주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이 뒤늦게 결항이 결정돼 항공사의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고 모레부터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는 시민 3천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합니다. 대학생과 외국인, 90살 어르신까지 참가자들의 면면도 다양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버 남순 씨.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에는 독일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파독 관어사로 30년 가까이 독일 생활을 한 덕분에 독일어 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10여 년 동안 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외국 손님들에게 광주를 제대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역사나 전남의 역사 또는 문화 또 음식 이런 걸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럴 때 또 제일 보람이 되고요. 올해 90살이 된 김종식 할아버지는 수영대회 기간에 일본어 통역 담당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터득한 일본어를 그동안 꾸준히 갈고 닦아서 통역 자원봉사자 선발에 합격했습니다. 최고령자이다 보니 주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건강 하나는 자신합니다. 지금도 체력이 100m 한 20초 달리니까 몸에 특별한 지장 있는 데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에 경기장과 선수촌, 문화행사장 등 곳곳에서 활약하게 될 자원봉사자는 3,100여 명. 9,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수영대회 자원봉사자들은 공식적인 발대식을 갖고 직무교육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통역과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대회의 성패는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광주 시민 자원봉사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들의 활약상이 대회 개막 전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홈 경기를 싹쓸이하며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같은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경기력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못 치는 타자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기아의 팀 타율은 3할 6푼 1리. 젊은 선수들의 패기는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역시 박찬호 이름이 이런 값을 한다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박찬호가. 베테랑들의 타점 능력도 살아났습니다. 오른쪽 쪽입니다. 오른쪽 타구는 어디까지 당장은 넘어갑니다. 너무 좋아요. 기아 팬으로서 우리 아빠도 기아 팬이신데 우리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너무 신나요. 명사했었죠. 마운드에선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5월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은 0.77. 새로운 마무리 투수 문경찬 선수도 14경기 무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타의 조화 속에 기아는 지난주 홈 6연전을 싹쓸이하며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이대로 연성 행진을 쭉 이어가지고 10연승, 20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태 감독 체제에서 3할 2리던 승률은 박근식 대행으로 바뀐 뒤 79경기에서 8할 8푼 8리로 극과 극의 대조를 보였습니다. 박국식 감독도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려줘서 지금의 현재 기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기아 화이팅! 이번 주 기아는 2게임차 6위인 한화를 주중에 대전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홈에서 키움과 3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에서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지만 가격 하락과 부족한 인력은 여전히 농민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푸른 빛깔의 잘 익은 매실들이 차례차례 선별대로 옮겨집니다. 크기별로 나눠진 매실은 박스에 담긴 뒤 자동으로 포장돼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광양 지역 대표 특산물인 매실이 출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청매실 개통 부분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남고 매실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그때가 수확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 매실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분의 1 수준인 8,400여 톤. 냉해 피해가 크지 않았던 올해는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총 농가들의 그 조수입이 158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출하 가격은 5kg 한 상자에 평균 15,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물량이 쏟아지는 다음 달 초부터는 가격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갈수록 줄어 올해도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 재배 농가도 점차 고령화가 되면서 수확기 일손도 턱없이 부족한데 인력을 쓰자니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매실 수확 등을 돕는 봉사활동도 예전만 못해 농민들의 걱정은 해를 더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가 보니까 좀 애초 작업하는 비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이 지금 바람이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선수 못 하니까. 매실의 전체적인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주산지 간 협력 사업을 통한 공동 홍보와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호기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1호기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또 국내 5개 원전에 안전운영 현장 점검단을 파견해 전반적인 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시의 미세먼지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비용 18억 원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9개 사업 예산 74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지만 선거법 패스트트랙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도록 한 희망교실 예산을 빼돌려 자녀 학용품 등을 구입한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동안 희망교실 지원금 179만 원을 빼돌려 자녀의 도서 구입비와 간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